예, 안녕하세요. 예. 현재는 법무법인 루아나, 유아법인, 몸을 담고 있는 상속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 또는 자녀가 부모님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또는 부동산을 매수를 했는데 그대로 아버님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부동산은 그냥 아버님 명의로 있습니다. 이럴 때 다른 상속인들이 다 도장을 찍어서 그 실제 소유자의 자녀 명의로 이제 분할을 해준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근데 죄송합니다. 목에 간질간질하네요. 그런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한 명이라도 연락이 안 되거나 또는 나는 못해 라거나 또는 뭐 과도한 조건으로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뭐 그러면 오빠는 이거 가져가는 대신 상속에서 빠져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하는 경우는 난감해집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네. 자, 명의신탁재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이 상속으로 갑니다. 이 경우에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계약 명의신탁인 경우와 삼자가 명의신탁. 이렇게 대응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계약 명의신탁인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첫 번째,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겠죠. 네, 기여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여분 주장은 또 두 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전부 명의신탁 이 부동산은 내가 아버님 명의를 빌려서 매수한 거기 때문에 돈도 내 돈이 들어갔고 그러니 이 부동산은 나의 기여 행위로 형성된 거다. 그러니 이 부동산을 전부 나에게 분할해달라. 기여분으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100%. 이거 100% 달라진 겁니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 재판부에서 100% 기여분을, 그 부동산 전부를 기여분을 인정해 주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부담한 금액입니다. 네. 부담액. 이 부동산이 현재 30억인데, 내가 부담을 10억을 했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또 대출 이자도 이랬고 그래서 내가 갚아나갔다 이만큼을. 예. 그러니 이만큼을 기업으로 인정해달라. 예.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증명이 되면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자, 그러나 사실 100%가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계약 명의신탁인 경우는 기여분으로 그 부동산을 다 찾아온다 또는 명의신탁을 주장해서 이 부동산을 찾아올 수는 없습니다. 예. 물론 여기에서 이제 또 나눠집니다. 자, 두 개. 자, 이게. 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계약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자녀가 3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3분의 1, 내 법정 지분에 대해서는 변제가 가능합니다. 이게. 대물 변제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 적도 없고. 그러나 왜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 면 구두로 구두에 의한 사회징계가 됐습니다. 그건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일이 3명인 경우에 2명은 철회했지만 나는 철회 안 할 수 있습니다. 철회권도 상속이 되거든요. 따라서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에 따른 해제에 따른 해제가 아니죠. 계약 명의신탁은 대물변제. 그러니까 명의신탁자한테 명의수탁자가 반환해 주는 것까지는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반환할 수 있는 권리도 3분의 1씩 나눠지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그러니까 피상속인 아버님의 상속인의 권리, 명의신탁자인 아버님의 권리를 그대로 받아서 3분의 1을 이쪽에 있는 명의신탁자인 나한테 이렇게 권리를 넘겨주는 겁니다. 3분의 1을. 자, 이거는 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3분의 2. 요거는 분양대금. 내가 부담해. 그래서 부당이득이죠. 예, 부당이득입니다. 내가 돈을 냈으니까 부당이득 중 3분의 2에 대한 채권 행사입니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명의신탁자인 아버님한테 10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분양대금을 내가 냈으니까. 그래서 30억짜리, 현재 30억인 이 아파트에서 3분의 1을 이걸로 내가 가져옵니다. 3분의 2는 상속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대신 나는 3분의 1은 받았지만 3분의 2는 못 받았습니다. 그럼 3분의 2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가능하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자체가 쪼갤 수 있어야 됩니다. 3분의 1, 3분의 2씩. 근데 일반적인 채무는, 금전 채무는 쪼개집니다, 이게. 무한대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할 수 없다면 마지막으로 그냥 이거 청구하는 겁니다. 3분의 1씩. 나도 이제 들어가죠. 그럼 3분의 1. 나도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통상적으로 만약에 계약명의신탁이다. 아파트 분양받는 경우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매도인이 실질적인 매수자인 자녀를 모릅니다. 그냥 아버님이 사는 걸 알고 있는 경우. 또는 이런 경우는 이제 이거를 주의적 1차 청구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2차 청구로 가는 거죠. 예비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생소한 분야입니다. 생소하고 일반적인 상속 소송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희 팀이 상속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유류분도 전문으로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 형사나 이혼이나 이런 건 아예 손도 안 댑니다. 보통 이제 상속과 유류분, 한정승인 이런 것만 저는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 팀에 이제 계속 참여해서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같이 협의하고 이제 구도 짜고 이제 소송의 전반적인 이제 진행에 제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변호사님들이 보는 거하고 제가 보는 시각이 또 다를 수가 있고, 머리가 하나인 것보다 2개인 게 낫기 때문에, 저희 상속팀에서 이제 계속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간접적으로 많은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사건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없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명의신탁된 재산을 부모님이 갖고 계시다 그대로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픕니다, 이럴 때는.
드문 경우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강의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업은 주장을 한다. 두 번째는 3분의 1은 대물 변제로 가고 나머지 3분의 2는 채권으로 간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3자간 명의신탁입니다. 이 3자간 명의신탁을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이 개념을 먼저 잡아드리겠습니다. 법률을 이쪽에 이제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명칭도 생소합니다. 자, 보시면 매도인이 있습니다. 여기 명의자가 있습니다. 매수 명의자. 매수 명의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 매수자가 있습니다. 자,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계약명의신탁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매도인은 이걸 아예 모릅니다. 여기를. 이게 계약명의신탁인데 3자간 명의신탁은 3자잖아요.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등기만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아파트 분양은 이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매매 때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매도인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사는 건 아니다. 이 사람은 명의만 빌려준 거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아니고 부동산 실명법은 부동산 실명법. 법은 이거를 무효라고 봅니다. 무효.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물론 부부간 명의신탁 이거는 유효합니다. 종중 이런 것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거 다 무효입니다. 부자간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죠? 이 말소됩니다. 이 말소. 소송을 하면 이게 말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실제 내가 계약을 했는데 소유권이 안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소유권이. 근데 여전히 이 사람은 이 매도인한테 소유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속으로 가버리면 3자간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피고가 두 개로 나눕니다. 매도인한테는 소유권을 이전해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속인들이 있죠. 원래 돌아가신 아버님은 명의만 빌려준 겁니다. 매도인도 그 이제 말소될 등기입니다. 무효의 등기니까 3자간 명의신탁은 무효의 등기이기 때문에 말소가 돼야 될 등기입니다. 그 권리가 의무가 상속인한테 그대로 갑니다. 상속인한테는 말소하라는 청구가 들어갑니다. 말소하라. 그래서 이 두 개가 하나로 묶여버립니다. 하나의 소송으로.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그래서 매도인도 피고고 상속인도 피고입니다. 민사소송입니다. 이거. 상속재단 분할해서 다투는 게 아니고 이건 민사소송에서 다투어야 됩니다. 그래서 3자간 명의신탁은 보통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이 많이 올랐을 때는 이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보다 상속재단 분할해서 다투는 것보다 3자간 명의신탁을 증명할 수 있다면 민사로 다투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좀 이게 명의신탁 부분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잡으실 때 이건 아파트 3자간은 직접 한 거, 직접 자녀가 계약을 한 거. 근데
대부분은 이 두 개를, 이게 오래된 일이다 보면, 아파트 말고 일반 부동산 매매인 경우는 오래전 일이다 보면 이건지 헷갈립니다. 네. 저희가 3년 정도 전에 됐나? 그거는 이제 그 3자간 명의 시작했습니다. 이거 증명을 했습니다. 증명을 해서 이제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상속으로 안 가고 일로 갔습니다. 민사로. 그래서 소유권을 다 취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부모님 명의를 빌려가지고 부동산을 매수를 했는데 또는 분양을 받았는데 내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님이 그대로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막막합니다. 그랬을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라.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증명할 수 있는지를 보고 이쪽으로 갈 수 있는지 이쪽으로 갈 수 있는지 보고 소송을 가정법원의 상대분할로 갈지 민사법원의 소유권 말소와 소유 등으로 갈지를 선택해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명의시작 부동산이 상속으로 편입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강의는 강의일 뿐입니다. 모든 거를 해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특히 사실관계가 전부 다르고 각자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황이 틀리고 그 정황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간접 증거 자료들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본인의 해법을 원하신다면 그거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직접 저희 변호사님들하고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셔야 본인이 원하시는 만큼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3차례에 걸친 명의신탁에 관련된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